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음식에는 추억이 담겨 있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때의 기억이 탁 살아나는 그런 음식. 저 같은 경우에는 양배추가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날 군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팍 신 양배추 김치에 된장국. 그 맛 죽여주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맛을 보지 않고서는 군 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리플 달아주세요. 양배추 김치에 추억이 있으신 분들 또한 아재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리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해주신 요리인데요. 자, 고갈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채소를 넣은 고갈비. 저희는 한 20년 가까운 대가족에서 살았는데 그 대가족들을 다 먹이려면 고등어 10마리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고안해낸 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슷한 음식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고등어를 넣고 야채를 듬뿍 넣어가지고 같이 한 요리. 할머니 투어 고갈비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당근을 채를 썰어 주셔야 됩니다. 당근 채 썰기는 잘 아시죠? 손 조심하시고요. 채를 일정하게 너무 얇게는 썰지 마세요. 너무 얇으면 구우면서 기름에 튀겨지면서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아삭아삭 씹는 맛이 날 정도로 간격은 한 3mm, 5mm 정도로 3mm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를 썰겠습니다. 양파가 좀 작은데 작아서 2개 준비했어요. 자, 양파 썰 때는 이 방향으로 양파를 썰죠. 그런데 이게 구워지면서 처지기 때문에 좀 길게 썰어야 돼요. 그러면 젓가락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2개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입니다. 대파를 살짝 배를 따듯이 자 잘라주시고 길이대로 자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대파를 쭉 펴주세요. 이렇게 피셔가지고 길이로 예쁘게 그 파채 썰듯이 너무 얇게는 썰지 마시고 이것도 기름에 구워줘야 되기 때문에 길이로 다 잘라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채소를 다 잘라놨습니다. 이렇게 채소 양이 상당하죠. 이게 숨이 다 죽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만큼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는데 이제 굽기 전에 양념장만 만들면 됩니다. 양념장은 마늘을 한 3쪽 정도 자 다져볼게요. 눌러서 자, 마늘 3쪽을 다져놨고요. 생강도 마늘 1쪽 분량 정도 넣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오늘 생강이 없네요. 그래서 마늘만 했어요. 마늘 넣고 들어가는 양념도 굉장히 간단해요. 간장 하나, 2개, 자 3개 정도. 그리고 맛술 없으시면 안 넣어도 되는데 있으면 냄새도 감해지고 좋죠. 하나, 2개 정도. 자, 맛술도 단맛이 있기 때문에 설탕은 넣지 않고 윤기를 위해서 물엿 자, 1숟갈 정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간장으로만 할 수 없어서 조금 소금을 조금 뿌려줘서 간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2숟가락 정도. 나중에 채소 사이에 들어가면은 이게 빨간 게 또 다 없어져요. 그리고 후추. 양념장이 다 됐습니다. 고등어를 자 후라이팬에 구워야 되는데 고등어가 좀 커요. 후라이팬에 비해서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물기는 키친타올로 빼놨습니다. 기름이 팍팍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어 대가리를 좀 한번 잘라 볼게요. 좀 작은 거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자 대가리는 버리지 말고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등 부분에 살짝 칼집을 한 번 정도만 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안에까지 잘 양념이 배이고 익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됐으면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구워 보겠습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은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타지 않을 정도만 기름 이렇게 둘러주세요.
자, 기름이 달궈졌으면 고등어를 등 쪽부터 할게요. 등에 한번 익힌 다음에 배 쪽으로 익혀서 그 다음엔 뒤집지를 않습니다. 등 쪽을, 자, 소리가 알겠죠? 또 대가리를 넣고, 자, 고등어 구울 때 굉장히 많이 튀죠? 튀는데 뚜껑을 덮어버리면 물이 생기니까 이 정도 3분의 2 정도 덮어서 기름 튀는 걸 좀 방지를 해주시고, 여기 물은 생기지 않게 이 정도로 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자, 고등어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세요. 탈 수가 있으니까 한쪽 색깔 나면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자, 대가리가 익었고, 자, 등 쪽이 대충 익었고요. 배 쪽으로 뒤집어서 기름에 구워 주시면서 여기서, 자, 당근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덮어 주시면 기름도 튀지 않고 당근 향이 고기로 그대로 스며들게 되는 거죠. 당근 먼저 넣을게요. 자, 채소 3가지가 익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당근부터 하겠습니다. 당근을 하고 뚜껑을 살짝 덮어주세요. 자, 당근을 넣고 1분 정도 구워주고요. 그런 다음에는 양파를 위에다 덮어주시면 됩니다. 양파를 덮어주시고, 이게 기름하고 당근하고 양파하고 또 파하고 같이 섞이면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죠. 파기름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맛있는 향이 납니다. 그리고 양파 넣고 조금만 한 30초 정도만 다시 닫아주세요. 양파를 넣고, 양파하고 당근하고 기름하고 냄새가 벌써부터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대파 한 거를 넣고요. 양념장을 골고루 뿌려주세요. 뿌려주시고 이 상태로 하면 양념장이 다 배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을 반컵 정도 양념장에 씻어서 넣어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밑에 있는 고기가 또 타지도 않아요. 타지도 않고 양념장과 잘 어우러지는 거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뚜껑을 닫고 지금 중불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꺼내야 되느냐? 자, 열어보면 이제 밑에는 물이 좀 아직까지 있죠. 이 물이 졸아야 됩니다. 완전히 졸아서 타면은 안 되고, 물이 졸아서 자작자작 거의 없어질 쯤 되면 다 익은 거예요. 채소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데 너무 익혀도 안 되거든요. 너무 익혀도 맛이 없는데 지금 물이 좀 많으니까 불을 좀 뚜껑을 열고 세게 해가지고 물을 날리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바닥 보시면 이게 거품이 일면서 거의 국물이 다 졸았어요. 그러면서 약간 캐러멜화가 되죠. 물엿이나 이런 것들이 캐러멜 간장이 열에 의해서 캐러멜화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채소들과 같이 합쳐져서 이거는 중국 요리도 아닌데 중식 요리도 비슷한 냄새가 나고 한식에서는 맡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살짝 고갈비는 태우면 맛있는데 타지 않을 정도로 국물이 다 없어질 정도로 밑에 보면은 살짝 눌어서 맛있게 눌었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되고요. 뚜껑을 덮어서 완전히 야채를 익혀버리면 축축 처지고 너무 부서져서 맛이 없어요. 숨만 죽을 정도면 숨은 죽었지만 아삭함이나 이런 건 좀 살아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 됐습니다. 자, 보면은 국물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없고 물이 없고 잘 구워지고. 자, 이 요리를 접시에다가 담아도 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후라이팬에 올려놓고 같이 온 식구들이 먹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떠서 하다 보면 또 부서지거든요. 다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 안에 고등어 살이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그 채소가 덮었기 때문에 하나 비린내도 나지 않아요. 배 부분은 보이시죠? 배 부분은 살짝 간장하고 물엿 이런 양념에 살짝 눌어서 굉장히 맛있는 향이 나고요. 채소하고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당근은 익었지만 아삭함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삭하고
그리고 이 고등어는 부드럽고 밑부분은 달콤하고 고소하고 제가 이거 장담할게요. 부모님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할 음식이에요. 제가 오늘은 추억에 젖어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고갈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간단한 요리고 맛있는 요리고 건강한 요리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맛상무였습니다.